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3월 17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무서울 정도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미국 증시 따라 폭락을 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출발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현재 우리 증시는 그 어려운 상태 하에서도 나름대로 낙폭이 제한되거나, 자,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일봉 차트상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낙폭을 약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일 대비 약 1.9% 정도 하락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폭을 줄여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고요. 또 내용상 들여다보면 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과, 또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치솟아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띄워주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뿐만이 아니죠. 5G와 관련돼서 또 RFHIC, 우리 추천 종목입니다. RFHIC 같은 종목들이 낙폭이 심하지도 않은데 그 상태에서 거의 8%나 급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었죠. 넷피스하고 리넌공업, 그리고 그 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SAP 반도체 등이 반등이 나오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기대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현재 상황을 특히 바닥을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 좀 불리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그렇죠. 현재 코로나의 이 문제가 해소되거나 최소한 완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지금 당장 상황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측면에서 또 미국 연준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조차도 전혀 통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따라서 현재 섣불리 바닥을 예단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즉 현재 이 코로나 이 문제는 유럽이 난리고요. 또 미국도 점차 좀 나빠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또다시 그와 관련돼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또다시 또다시 현재 지수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시는 분이더라도 가능하시면 현재 지수 흐름, 전반적인 분위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설계된 상장 지수 펀드를 현재 트레이딩하거나 또는 이 코로나 문제가 해소 또는 완화될 때까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종목이죠. 코덱스 인버스 또는 두 배로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 EX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거나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매매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보험 효과를 노린다면 계속 보유하시는 거고, 수익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특정 종목 매매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드린 종목은 CGM 같은 종목들이 그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기술력으로 보거나 또는 재료, 코로나 치료 또는 백신과 관련돼서 재료를 갖고 있는 몇몇의 종목 중 그중에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또는 외국인 또는 기관이 혹간 매수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요. 또 현재 공매도 제한과 관련돼서 HLB 같은 종목들도 기술력도 있는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런 종목이거나, 또는 현재 백신과 관련된 재료가 있는 제넥신 같은 종목, 또 뉴틸릭스 같은 T세포 치료제와 관련돼서,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재료가 있는 뉴틸릭스 같은 종목도 있고, 셀리버리 같은 낙폭발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중에 한 종목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죠. 단기 매매 관점으로 선택해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서, 특정 종목이고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특정 종목을 제가 딱 언급해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대상을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나마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 또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부터 언제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 문제죠. 자, 다우 지수가요. 현재 상당히 낙폭이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어제 지난 주까지 무려 23, 4% 정도, 퍼센트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무려 추가적으로 13% 가깝게 대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이건 대폭락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4주간에 걸쳐서 누적적인 낙폭은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떨어진 폭이 무려 31.7%나 된다는 거죠. 엄청난 대폭락이 나왔다는 거고요. 특히 미국 연준에서 빅컷,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크게 잘랐다는 뜻이죠. 빅컷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요. 2주 전에 0.5%포인트 인하했고, 그 상태에서 1%포인트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금리를 사실상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난 빅컷입니다. 근데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고 오히려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것 갖고는 현재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역부족이다 하는 그런 론이 나오고요. 오히려 또 그것이 시기상조, 약간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에 따라서 불안감만 조장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 문제는 유럽은 대단히 심각하게 현재 이탈리아 확진자가 2만 7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가 2천 명에 달하고 있고, 미국도 거의 현재 5천 명 넘어가는, 4,500명이네요. 4,500명, 조만간 5천 명 이런 쯤 넘어갈 것 같은, 그게 프랑스나 또 스페인 또 난립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글로벌 정책 공조는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 요 내용은 의미는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양날의 칼을 현재 작동을 하고 있죠. 비컷에다가 또 초대 규모의 양적 완화까지 재가동하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도 양적 완화도 하면서 LTR로 말씀드렸죠. 장기 대출 프로그램 가동 준비 상태에 있고요. 일본도 자산 매입을 한다고 하죠. 또 중국도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한국도 금리 인하, 그것도 뭐 파격적으로 0.5%포인트씩이나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 0.75% 수준으로까지 대폭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것만 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엄청난 폭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 중국의 지난 1, 2월 달 경제 지표를 보면 거의 쇼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 생산입니다. 30년 내 이런 정도의 나쁜 성적표는 처음 봅니다. 산업 생산 13.5%, 소매 판매 20.5%, 고정 자산 투자는 24.5%. 이 정도면 뭐 경제가 완전히 스탑한 상태랑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까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GDP 성장률이 아마 금년 1분기도 1분기지만 2분기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전체 성장률이 1.3%포인트 깎일 것이라는 것과 또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이번 1분기, 미국은 2분기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을 보면 현재 여전히 외국인들은 벌써 한 5,400억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죠. 선물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선물을 보게 되면 뭐 현재 6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지난 금요일부터 또 어제 모레를 거쳐 오늘까지 베이시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마이너스 베이시스, 역베이시스라고 하고 그것을 백오데이션 상태, 즉 약세정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으로 크게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만큼 선물 시장 참가자들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현재 거기에 맞춰서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정선이 1225원 내지 1230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재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한 주식을 팔아서 원화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화가 달러로 환전되고 있다는 뜻이죠. 환전된다는 얘기는 한국을 떠난다는 얘기, 굿바이 코리아가 부분적으로 시연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17원 이상 17원 정도면 급등입니다. 퍼센트는 1.4%고요. 해서 전고점 1225원을 넘어서 지금 1243원으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을 보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좀 걱정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다소 현재 조금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사실은 여전히 드센 상태, 상당히 강도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최근 1, 2주 사이에 일평균 거의 7천억 정도 매도했던 그런 정도의 강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이 뭐 한때는 1조 넘게 매도를 했던 그들인데 오늘은 현재 이 시각 2시 가까운 시간입니다만은 5,400억 정도로 약간 줄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대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정도면 1조 이상 매도를 할 만도 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그리고 코스닥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관들이 현재 금융투자까지를 포함해서 현재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이른바 삼각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약간은 고무적이고 연기금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죠. 지지난주부터군요. 매수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시장을 떠받치려는데 한력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인데 그 중에서도 정규 투자 대상인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 종목과 5G, 현재 RFHIC 같은 그런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것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현재 잡아주는데 일조한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본다면 나스닥 선물이 전일 대비 약 236포인트, 퍼센트지로 3.36% 정도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낙폭 거대했던 반등이 남아줄 것으로 그것이 내일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몇 개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추세적으로 본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채권만큼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 현재 국고채 10년물 채권 금리가 약 1.5% 정도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약간 올라와서 그 점이 약간 부담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안정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정도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오늘 시장 내부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죠. 그리고 약간 특이할 만한 것은 현재 다우지수는 31.7% 대폭락,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죠. 다우지수는 그 시장이 또 안정적인 시장이 무려 31.7%나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까지 하락한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죠. 코스피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은 24.7%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낙폭은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낙폭은 불과 21.6%, 미국의 다우지수보다도 거의 10% 정도 차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큰 폭으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습니다. 그만큼 국내 상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 좋아야 우리 증시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급상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 구간을 저는 악마의 구간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는데요. 그 4주간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합치면 아마 11조 원 정도 될 겁니다. 11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4,7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한 6천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무려 9조 원, 9조 4,5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거죠. 이 물량은 온전히 국내 내국인들이 다 받았어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잠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 기간, 그 악마의 구간 동안 외국인들이 9,200만 주, 전체 상장 주식수의 1.53% 정도 수준입니다. 많긴 많네요. 많긴 많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 4조 9,300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 외국인 매도의 45.6%, 절반 정도 수준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것을 기관들이 약 1,000만 주, 개인들이 8천만 주를 받아줬고, 금액으로 따지면 기관이 5,300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개인들이 4조 3천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특기할 만한 것은 연기금, 현재 기관들이 받은 5,300억 중에 연기금이 9,400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건데요. 연기금을 제외한 특히 뭡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고요. 그 단기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고 있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또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연기금은 오히려 순매수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긍정적인,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 문제는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충격이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경제가 휘청되는 그런 모습,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바람에 미국 경제, 어,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짧은 시간,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급락세 또는 급냉, 경기는 급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경제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 시스템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미국 증시를 보면 그전에 한번 보여드린 바 있었죠. 이번에 차트상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의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폭락을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가 홀쭉과 길게 된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폭이 좁죠. 짧은 기간에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있었던 동그라미 친 그런 폭락들을 보면 그 폭락의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깁니다. 짧으면 3개월,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 폭락이 진행이 됐고요. 길면 한 2년, 더 긴 것도 있습니다. 3년짜리 3년짜리 약세장 국면이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3개월 내지 보편적으로 6개월 넘어서 1년, 뭐 2년씩 뭐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거나 그런 약세장이 지속됐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과 달리 그 전에 전부 다
경제적이고 또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했던 그런 폭락세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경제 비구조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이 그런 특색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회복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시스템이 현재 보존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죠. 이 하락세,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요. 한 6월달, 7월달까지 나쁘더라도 하반기 때는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 몰라도 3분기 때부터는 3%, 4분기 때는 4%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지금 코로나 이 문제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자유국가에서는 뭐 괜찮다, 벤치마킹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유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모습은 한 달 전에 한국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은 한 달 후쯤, 아무리 늦어도 한 달 후쯤 되면 미국도 또 유럽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코로나를 가만히 보면 젊은 층은 확진율도 상당히 낮고요. 치사율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죽어요. 그리고 완치율도 상당히 높죠. 노령층 내지 현재 기저질환자 쪽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재 그 전염병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현재 그러한 역대급의 극단의 특단의 대책이 통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 후행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경제 대책 효과가 추후 발현될 소지가 그것도 극적으로 발현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또 치료제나 백신은 현재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같은 경우에 백신은 상당히 늦어지겠지만 치료제는 현재 빠르면 4월 중순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중순경. 늦어도 4월 말경이면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삼성전자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를 분명히 일반 개인들이 계속 사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 이런 걸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얼마 전 0.5%포인트 또 금리까지 인하했기 때문에 더욱더 초저금리가 기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부동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11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그 전까지 10% 정도가 그 증시에 들어오는 그런 대기자금 정도로 봤던 건데, 지금 워낙에 삼성전자 등의 우량주가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자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떠받쳐 줄 수 있는 대기자금화가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에 더 팔더라도 국내 내국인들의 부동자금 기반이 워낙에 커서 그걸 물려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저금통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반도체 경기는 피해가 작다는 건 피치에서 분석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나 인터넷 기업의 소비형 기름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도 증가하고요. 또 현재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동 제한이나 또 현재 그 지역 내 감염 우려도 상당히 작다는 그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전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모습이고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실적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코로나가 이 문제일 뿐이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때가 타이밍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때가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보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상황이 상당히 어지러운데 이것저것 종목에 대해서 또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그럴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 오늘 현재 상황 잘 이해하시고 그에 맞춰서 고지를 맞춰서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